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자입니다. 빙하. 정규 기간이어서 가뜩이나 바쁘고 목소리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또 분노를 하게 돼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이번에 대출 규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세게 나왔다. 깜짝 놀랐다.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도 맞는 얘기 하고 싶어서 영상 만듭니다. 일단 지금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예전이랑 결이 완전 다릅니다.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다주택자 없어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 못합니다. 투기꾼 없어요. 다 내 집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규제한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못하게 한 겁니다. 분명하게 하고 갑시다. 내 집 마련 못하게 하면서 화폐 찍어내서 화폐가치 내리게 하면은 거지 만들겠다는 건가요? 제가 이번 정권에 같이 살아남자고 말씀드린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야, 이번에 규제했으니까 집값이 잡히지 않겠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시장은. 미래를 보셔야죠. 지금만 보지 마세요. 지금만 보는 사람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봐 주시겠어요? 24년도 11월 12월에 자칭 전문가란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25년도에 대해서 상조하고라고 90%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 얘기도 없어요. 제가 그때 혼자 상고하고 얘기했다가 별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금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해야지 살아남는 시장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정규기간 다니면서 제가 이제 분노를 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뭐 악플을 달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안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부부가 요번에 지금 다주택자 투기꾼 없어요. 내 집 마련한 겁니다. 분명히 합시다. 한탕 해보자가 아니라 내 집 마련한 부부가 있어요.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날 11시 반에 엠바고가 풀리면서 갑작스럽게 엄청난 규모의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거기 모임을 보면은 시중 5개 은행이 참여됐는데 나머지 기관은 거의 다 공공 아니면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나 모임이고 시중은행 5개만 민간입니다. 얼마나 압박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게 11시 반에 나왔으면 직장인들이 대응이 가능합니까? 금요일 11시 반에 발표하면 직장인들이 퇴근이 6시, 7시예요. 저녁 있는 삶을 원해도 은행 못 간다고요. 은행 4시, 여기면 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날 발표를 했으면 일주일 정도 좀 기간을 주든가요. 금요일날 발표하고 언제부터 시행이에요? 토요일날부터 시행이에요. 그럼 시중은행에서 대출 안 나오면 나라가 구제해 줄 거예요? 구제 안 해줄 거잖아요. 신혼부부가 아니면 기혼부부가 지금 잠을 못 잤다고요. 대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 정권은 그딴 거 상관이 없겠죠. 가재, 붕어, 개구리니까. 근데 이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걸 대놓고 기습 공격이 성공했다는 듯이 기사를 쓰고 있는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나중에 챙겨줄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대요. 대통령은 모른대요. 이 와중에 대통령은 커버를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세요? 부동산이 과열돼서 규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잘한 건데 왜 대통령 커버를 쳐요? 문재인 정권 때랑 똑같이 하고 있죠. 유체 이탈법. 난 모르는데. 내가 그때 지시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오늘도 죽어라 일하고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고 경제적 선택을 하면 그에 맞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국가가 그걸 안 해요? 그럼 이거 누가 한 건데요? 제가 이 영역 전문가잖아요. 나름. 저도 왜 쓸게요. 여러분 다 쓰시잖아요. 지층을. 이번 규제는 뭔가 이상한 게 데이터로 따지면 진작에 나왔어야 돼요. 맞죠? 5월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6월에 나왔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돌아가는 거를 지금 누군가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나라 장악하고 지금 뭐 법적인 리스크를 벗어나서 해방감에 만끽하고 인기몰이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물고 빨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즐기고 있다가 띡 하고 보고가 온 거예요. 부동산 올라간다는데요. 근데 엄청 올라간다는데요. 얼마나 역대급이라는데요.
에이, 그래도 뭐 티나? 문재인 때보다 더 올라간다는데요? 뭐? 야, 너 뭐 했어? 아니, 그냥 두시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규제해. 어떻게 할까요? 극단적으로 해, 극단적으로. 나 극단적인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야, 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너무 대충 말하는 거 아니냐? 제가 대충 말하는 겁니까? 규제를 대충 하는 겁니까? 옛날에 있던 거 모아서 나왔잖아요. 대출 총량 6억 데드라인 걸린 거 외에는 새로울 것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럼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 난리예요. 여전히 집 사는 사람은 다 악마예요? 여러분, 투기꾼이 이제 없는데 왜 악마화 시키는 거예요? 이번엔 또 무슨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3년 내내 했던 거잖아요. 그 결국 이거죠. 내수를 살리겠지만 대출은 안 해주겠다. 내 집 마련은 도와주지 않겠지만 화폐 가치는 내리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산 사람들은 이제 완전 이거고, 못 사는 사람들은 월세 내고 살라는 거잖아요. 자, 월세 내고 살아라.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인데 그럼 월세는 내려갈까요? 월세가 어떻게 내려가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월세가 어떻게 내려가는데요? 월세가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 전세까지 수요를 회방하고 있잖아요. 전세로 사람들이 들어가야 월세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늘어나야 전세 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싫으세요? 신규 공급이 늘어나야 전세 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싫으세요? 빌라라도 많이 지어야 전세 월세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싫어요? 경기도에 신축이 많아야 서울에 그나마 전세 월세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말엔 틀림이 없어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어느 정도 어느 기간 하신지 모르시잖아요. 일반인은 좀 어려울 정도까지 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전월세 안정으로 가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전월세 안정시키려면요, 그냥 독재국가 만들든가 아니면 수요를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럼 월세 계속 올라가잖아요. 월급은 안 올라가잖아요.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했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고. 쓸 돈이 없다고요. 지원금 풀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월세 계속 올라가죠? 그럼 집 더 못 사죠? 근데 집값이 내려가면 다행인데 집값이 더 올라가면요, 더 못 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월세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라도 집을 못 사게 만들어 주세요. 공평하게, 최소한 공평하게 해주세요. 계속 사요 지금. 여러분, 이래도 나중에 중국인이 집주인이고 내가 비싼 월세 주면은 쉐쉐 하는 게 뇌피셜이라고요? 무슨 근거로 이게 뇌피셜인데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규제를 할 거면 뭔가 있는 척을 했으면 체계를 잡고, 여러분, 기습이란 단어는 맞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알리고 서서히 해야죠. 기습적으로 규제하는 건 언제 하는 건지 아세요? 갑자기 이유 없이 많이 오를 때, 투기 세력이 막 사재기를 할 때,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때예요. 지금 시장이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요? 근거라도 대보세요. 아니, 제가 부탁드릴게요. 관련자들에게. 근거 대세요. 지금 시장이 실수요자가 피해받고 있는 근거가 뭔데요? 집을 세 채, 네 채 사고 있나요? 아니면은 중국 분들처럼 이상한 자금을 끌어와서 증빙도 안 하고 살고 있나요? 전세입자를 활용해서 집을 사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 근거는 뭐예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냥 완전 이건 독재잖아요. 사회주의식이잖아요. 그럼 멀쩡하게 돈 모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자 했던 신혼부부나 사람들은 지금 공포에 벌벌 떨면서 이게 뭡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로 집값 안 잡혀요. 뭐라고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지난 3년 동안 이런 제 말이 맞았는데 다 틀렸고, 그 사람들 둔촌주공 분양받으면 이거 폐가 망신합니다. 폐가 망신이요? 아니요. 지금 해외여행 다니실걸요? 제가 장담할게요. 주변에 있으니까. 해외여행 다녀가지고 돈 펑펑 쓰고 다닐걸요? 왜? 13억에 3대1에 분양받은 게 26억이에요 지금. 아, 그거 사이버머니 아니냐고요? 어떡하죠? 진짜 돈인데. 상상 속에 살면 현실을 망치게 돼 있어요. 이젠 상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예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규제입니까? 그냥 집 못 사게 하는 거지. 집값 올라가는 게 못마땅하고 인기 떨어질까봐 그냥 맞고 보는 거지. 이게 맞습니까? 그럼 이 다음에 뭐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맞출까요? 여러분 맞춰볼게요. 공급 계획 나올 거예요. 이만큼 공급하겠습니다. 거기 뭐가 빠져있죠? 언제까지 몇 채를 얼마에 공급해서 못 지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다는 절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 중1짜리가 서울대 가겠습니다. 중2짜리가 연세대 가겠습니다. 중3짜리가 고려대학 가겠습니다. 팽팽 놀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고1 고2 때 자퇴.
고3 안 됐으니까 전 대학을 안 간 게 아니라 아직 대학 갈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늘 그래 왔고 다 실패했고, 그리고 아마 또 하면 또 규제하겠죠? 다음 달에 7월 달 되겠죠? 다음 달일지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이번 달일지 모르겠지만 규제 지역 늘리고 대출 막고 그리고 공급 발표하고 변화가 없죠. 이제는 알아야죠. 이렇게 해왔는데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뭘로 막을 건데요?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신규 공급을 왕창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가고 있죠. 신규 공급은 이제 폭망이에요. 왜? 거래를 줄이면, 대출을 막고 거래를 줄이면 신규 공급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공급은 또 안 됩니다. 폭망이죠, 폭망. 이러고 이제 화폐같이 내려가 봐요. 집 못 산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생존이라니까. 여러분, 돈을 번다가 아니에요. 생존. 거지 안 되게 게임이에요. 야, 내가 거지가 될 것 같아? 배급 받으면 거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급 기다리고 있고 나라님 말 기다리고 있으면 거지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 영상 찍고 싶어서 좀 애써봤습니다. 이 얘기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힘내고 생존합시다. 적자 생존, 각자 도생입니다. 저는 제 할 일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감사합니다.